자, 한편 뭐 인수위 얘기 저희 좀 해볼까 하는데요. 법무부 업무보고 당일에요.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반대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직격을 날렸는데요. 동시에 검찰개혁 완주를 외치는 민주당과도 정면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시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의 업무 보고 일정의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는 검찰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투항하라는 압박이고 강요입니다. 검찰개혁을 무로 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 당초 인수위는요, 어제 검찰과 법무부 업무보고를 따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루 뒤에는 근데 법무부 업무보고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 직전에 들어오기 전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그 내용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등 이 격앙된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날을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변호사님?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직전까지 뭐 하셨던 분이냐면 검찰총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분야란 이야기죠. 그다음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검찰청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난 73년 동안에 그 검찰청법이 1949년도에 제정됐거든요. 네. 지난 73년 동안에 딱 한 번 그 발의가 됐다가 그러다가 그 문 대통령 하에서 3번이 추가적으로 발의가 됐는데 그 대상이 검찰총장이 윤석열 당선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검찰청법에 이런 규정이 나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부터 막 10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 문제가 있는 규정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법 규정이 일본 검찰청법 14조랑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본에서 1954년에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법무 대신이 그 수사 지휘권을 했다가 불과 사흘 만에 대신이 사임하고 심지어 연말에는 그 정권 자체가 내각이 총사퇴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발동된 일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조인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범계 장관이 지금까지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 괜찮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박범계 장관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연수원 동기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혹시 있겠지만 그런 개인적인 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수사 지휘권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 좀 지나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용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사 지휘권 이제까지 4회 이게 발동이 됐는데 3회가 이번 정권에서 발동이 됐다는 겁니다. 검찰 측은 근데 이 수사 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이건 좀 법무부하고 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김호수 검찰총장의 의견이라고 봐야겠죠. 대검의 의견은 이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범계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당선인의 공약,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라든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좀 부적절할 수 있죠. 다음 업무보고 다음 날인데 바로 전날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다는 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그 문제를 두고 무례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격앙된 표현을 쓴 건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수위도 미래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 같은 정치적 지도자가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감정적 싸움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네. 굉장히 그건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주장은 사실 논리적 근거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그러니 검찰이 알아서 눈치를 볼 거다. 그러니 장관을 통한 수사지휘권이 어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네. 만약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5번이 발동됐습니다. 5번이 발동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4번이 발동됐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동된 수사지휘권이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나 여권의 뜻과 다르게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발동됐다 그러면 박범계 장관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히려 대통령과 여권의 주장을 장관의 수사 지휘권의 이름으로 검찰에 강제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모든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 검찰이 알아서 눈치를 보는데 더욱이 장관까지 대통령과 여권의 바람이나 주장을 수사 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강제한다? 그게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사가 된다는 게 논리적 성립이 됩니까?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인 주장이 담겨있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기관들 서로 상호 감시 견제를 하고 오히려 검찰 내에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게 그게 오히려 민주적 통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검찰이라든지 그다음 당선인 측,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쪽에 좀 시각의 차이가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지휘권이 4번 발동, 5번 발동. 5번이 발동됐고 4번이 발동이군요. 이번 현 정부에서 발동됐죠. 네, 추미애 장관이 그렇군요. 3번 발동하고 박범계 장관이 1번 발동했죠. 그렇군요. 자, 제가 말씀을 정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한번 여쭤보겠는데 수사지휘권 발동의 경우에는 이 추미애 박범계 장관 때 여러 차례 행사되면서 사실상 남발됐다 이런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고 주요 공약이었던 것인데 네. 폐지 여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의 여권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추미애 장관의 행동 때문에 그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윤석열 당선인을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이 여론으로 높게 샀던 부분들이 생기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법무부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재명 부장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은 추미애 장관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 현 여권의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박범계 장관은 법사위에 있으면서 시정회관 정치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던 대표적인 민주당의 스피커이기도 하죠. 이런 정치인들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서 정치적 중립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에도 일단 첫 번째 허들에 걸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들을 넘어서 실질적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하면서 이 정치적 중립을 넘어선 검찰에 개입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바가 있게 된 것이고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 중에 한 가지를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하에 온전하게 다시금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약인데 이걸 지금 박범계 장관이 반대하는 모습들을 비춰지게 되는 건 결과적으로 정치적 쟁점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은 인수위 기간 동안 적어도 정치인, 장관 이 내각에 있는 분들은 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권 교체기에 이것이 뭐 갈등이 새 내관이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당선인 신분에서 현직 정부의 장관에게 왜 내 공약에 찬성 안 하냐며 이 백기투항 압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태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의원님 보면 검수완박이라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이 법안을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어떤 수사지휘권을 4번 발동한 것 자체가 수사지휘권의 어떤 폐지의 빌미가 됐다. 그리고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됐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스스로 좀 침묵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 법의 정신, 말하자면 수사지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동하지 않은 정신,
그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신.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가지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걸 당했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해서 아예 폐지를 시키자. 이것이 상책이냐? 상책은 저는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것은 어떤 스스로 빌미를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주당 자체에서 이렇게 뭐 금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대응도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해당 공약을 직접 내걸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이 충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지가 궁금하시죠? 윤 당선인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게 더 중립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검찰 중립성이 오히려 이루지 못했다는 이런 자평이 아니냐 이렇게 당선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은 공약 이행에 대한 어떤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제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으니 이 대선 출마 계기가 된 이 공약 나는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예,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내가 공약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따르라가 아니라 그만큼의 국민적 여론이 충분하게 숙성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하나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나서 지난 여름에 내세웠던 공약 중에 대표 공약 하나가 바로 민정수석실에 대한 폐지입니다. 네. 누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 최고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은 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장악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권력을 남용하고 행사하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윤석열 당선인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청와대의 권력을 줄이고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검찰이 온전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 충분하게 숙성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공약 달성을 위해서도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사상 초유의 업무보고 취소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기존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이 뭐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물으니 오늘은 좀 침묵하겠다 이렇게 조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바뀔까요? 사실은 박범계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 장관 또 행자부 장관의 정치인을 세우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보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 예컨대 인수위하고 얘기를 해서 장관이 보고하지 않고 차관이 대신한다든지 실제적으로 법무부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보고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네. 하나는 인수위 측도 법무부가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아까도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단 스케줄을 수년시켰다고 하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일정 정도의 인수위 보고는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고가 들어가는데 다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용을 일부 수정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정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당선인 측에서는 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수사할 때도 일선의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인지 수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검찰과 관련된 이런 공약들 인수위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궁금하네요. 전 조금 이상한 게 현실적으로는 입장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길어야 2-3달 뒤면 물러나실 분 아니겠습니까? 김호수 총장은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그 대통령 이제 되시면은
내가 새로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만약에 김호수 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내 뜻에 안 맞는 일을 할 때에는 저 같으면은 뭐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 통해서 수사 지휘권을 하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그 어드밴테이지를 내가 포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속으로는 막 박수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거를 왜 박범계 장관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막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저희가 일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검찰 수사권이 경찰한테 많이 넘어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자들은 피해자들대로 제일 많은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자들인데 수사가 언제 빨리 그 결정이 나느냐 그러고 억울한 피의자들은 억울한 피의자대로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걸 벗지 못해가지고 이런 현실들을 변호사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냥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검수완박이 최고의 지상 과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 들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민주당 내부의 이런 속내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보면 어떤 매체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기자 보시면 검찰 문제로 이렇게 너무 힘을 빼면 다른 주도권을 가져와야 될 사안에서 오히려 힘을 못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단독 법안 처리 강행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야당이 돼서도 정신 못 차린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일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민주당이 왜 저런 판단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0일 날 이제 새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죠. 그 전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든 아니면 뭐 언론 개혁이든 검수완박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보다 선명성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지지층을 한번 결집시켜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검수완박이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5월 10일 당선인 취임 전까지 아마 민주당이 한번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뭐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기본 전제는 이거죠.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죠. 글쎄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검찰 공화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뭐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요. 근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검찰 공화국이었습니까? 아니면 검찰 뭐 이런 표현 좀 이상한데 맹탕 공화국이었습니까?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도 인정한 겁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 검찰 뭐 하고 있냐? 검찰 수사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게 민주당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공화국이 갑자기 우려돼서 지금 검수완박을 하겠다? 과연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언론에서는 결국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게 본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검찰을 없애서 중대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해서 또 다른 검찰을 만들어서 지금 검찰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과연 성립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땐 무리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뭐 그것이 이제 뭐 그야말로 진짜 검찰 개혁을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짜 믿는 건지 아니면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정말 172석의 민주당이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선거를 통해서 져야 한다. 그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도 뭐 봐야겠죠. 네. 법무부 이 업무보고 취소 사태, 신구 권력의 충돌이 뭐 정부 이양 작업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인수위 상황, 법무부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